자, 다음 저희가 시상해야 될 내용은 아까 저 최고의 빌런상 얘기했을 때 우리 박준 변호사가 김건희 왜 후보에 없냐 그러셨는데 김건희가 더 빌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막장 드라마상이라고 우리 제작진이 이름을 붙였네요. 그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궁중 암투 다루는 사극들 있잖아요. 사극들에 꼭 악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이번엔 여기선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무속과의 결합,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외척들을 끌어들이거나 자신들의 친인척, 측근들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이권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결국은 그걸로 매관매직을 하고 결국은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벌리다가 결국은 다 사약을 받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에 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씨는 화장실 문 닫고 웃을 것 같아요. 뇌물로 기소가 안 되고 전부 알선수재나. 그러니까 그 얘기들도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뭐 내가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뭐 싸게 먹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진짜 그 악녀 클리셰 중에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집대성으로 다 나왔을 것 같고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으면 다 사극에서 봤어. 이게 나중에 제7공화국 드라마가 나오면은 윤석열 정권 시대는 3년이라서 짧지만 제일 길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기만 따로 스피노프를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가들에게 창작 욕구를 엄청 불러일으키는 요즘에 내용이죠. 유행은 또 사극에다 좀 판타지가 또 가미돼가지고 퓨전 판타지 사극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피노프로 김건희가 이제 술법을 쓰고 막 그래 진짜로 가능합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공 캐릭터는 분장도 크게 필요하죠. 번개 나오고 번개 치고 박근혜 때 최순실이 최악일 거다. 그래서 최순실이 뭐 30부작 나올 거다 했는데 이건 대하더라고요. 최순실보다 김건희가 하루하루가 뭐 드라마틱하거든요. 나쁜 거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어디 시상식 같은데 뭐 드라마나 영화 시리즈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죠. 시상식 같은데 가면 할 거 엄청 많아요. 의상상 후보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의상상 가지요. 포토제닉이죠. 뭐 미술상, 뭐 다양한 장르가 다 가능한 것이고. 무속상도 받아야 되고요. 이제 최순실 나오는 거는 그냥 김건희를 위한 약간의 프리퀄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지금 이 순간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순실일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썼던 표현들 몇 개 보자면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가 흔히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냥 이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국정농단의 장면들이 있을 텐데 그냥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무엇이냐? 저는 너무 많아서 수사농단. 그러니까 이 여성이 문자메시지, 연락, 휴대전화 무지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뭐 본인 전화기뿐만 아니라 남편 전화기까지 다 만졌다니까. 남편 전화기까지도 했고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은 박성재 장관하고 박성재 장관을 자기 집사로 쓴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그러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리고 급기야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는 하나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혹이 계속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수사농단과 관련해서는 너무 의심이 많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뭐 특검 만난 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2차 특검이 새로 출범을 하면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르게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의혹이 더 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해서 수사농단인데 더 눈에 띄었던 거는 결국은 인사를 다 갈아치웁니다. 지네 측근이었어요. 다. 그 중앙지검장 바뀔 때 의원 뭐야 그 사람 이창수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인간 기억 안 나니까 말하고 싶지 않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기억이 안 나. 뭐 그까지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아니 사람 이름이 생각이 사실은 안 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친윤 검사들이었고 맞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들이 쭉쭉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싹 굳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조사 한번 받읍시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다 잘려버렸어요. 조사도 아니야. 포토라인에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수사 개입을 떠나서 수사 인사도 지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관저농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저가 이 대통령 대선에서 이긴 그 다음부터 작동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그 다음 날부터 작동된 게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인데 그 단계에서 이미 이 정부나 뭐 공조직이나 공공기관이나 이곳에 바로 힘이 먹혀요. 그러니까 야 말하니까 내가 한 업체 바로 되네. 통하네. 이게 예. 이걸 다 확인하는 겁니다. 갑자기 야 관저 여기로 했다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야 풍수안조 절로 옮겨. 막 다 돼요. 국방부 나가 밀어내도 되고 뭐 외교부 장관 밀어내도 되고 다 돼도 됩니다. 와, 내 대통령 부인 되니까 일이 잘 되고 힘이 좋구나. 거기서 학습을 해서 쭉쭉쭉 나간 게 박성재까지 갔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통합니다. 근데 그 처음 문을 열어준 게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이 각종 불법이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거기서부터 김건희한테는 시작이다. 이 기념비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었겠죠. 출발점이었다. 아니 그 저기 뭡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국정 브리핑 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렇죠. 예. 그거 발표하는 날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였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그 국내외 외신들? 엄청나게 많은 외신들이 아니라 뭐 외빈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둘이 서서 인사를 받는데 윤석열 라인은 짧고 김건희 라인이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기 초반에서 벌써 누가 찐인지 누구한테 줄을 서야 자기의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촉이 다 발동이 된 현장이었다. 그렇다라는 것이고 김규현 변호사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질로 보면은 역시 저도 수사농단을 제일 꼽는데요. 이제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거야말로 사실 진짜 최악의 행태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뭐 말씀은 하셨으니,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저는 그런 걸 주가 조작을 역시 꼽습니다. 주가 조작. 예, 예. 도이치 때부터 면면이 일어나서 영부인의 권력을 가지고 개입했다는 아직 뭐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건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 캄보디아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주가 조작과 연동시키려는 움직임 의혹들이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이게 시스템을 범죄에 이용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보통은 주가 조작을 하면 사실 주가 조작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예. 이게 펄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호재성 뉴스 그 민간에서 만들어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열심히 만들어내다가 주가 조작이 아니게 돼버리고 진짜 현실화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려다가. 근데 이거는 용부인이 돼가지고서는 그냥 뭐 우크라이나랑 뭐 MOU 해, 뭐 어디랑 해 한 다음에 그걸 그냥 그대로 뿌려버리면 자동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예. 거잖아요. 이걸로 일종의 주가 조작 광역기를 써서 국민 세금이래 국민의 주머니를 이제 털어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영부인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70년대 강남 개발할 때요. 뭐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입니다만 박정희 정부가 강남 개발할 걸 자기들끼리 알고 그 중정에서 강남 땅놀이 땅 사러 했다는 가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대판으로 주식으로 돌리면 주가 조작하고 같은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도 국가 시스템을 너무 대놓고 써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럼에도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이 MB나 뭐 전 정부에서는 하면 좀 크게 먹었으면 정말 자질구레하게 막 조금 다 해먹으려고 했던 게 더 컸던 것. 뭐 21g이라든지 보면 수수료 조금 더 먹으려고 개입하고. 하긴 뭐 중간에서 슈킹도 많았잖아요. 뭐 경호처 돈 준다 그러고 돈 안 주고 몇 천만 원 빼먹고 막 그런 것들. 그러고 보면 또 야 소박한가 이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소박한 게 아니라 옆 바닥에서부터 달탈 다양하게 처먹고 있다. 이런 건 횡령은 처먹다 해야죠. 드신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어요. 나쁜 행동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집안 어제 이명수 기자가 저희 프로그램에 왔었는데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돈에 이르기까지 돈이라면 아주 그냥 그 엄마 뭐 아이가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알뜰살뜰하네. 그렇죠. 잘 사네. 아니 그 저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 중에 뭐 메간매직 내용 들어가는 게 금액으로 치면 3억 7천 정도밖에 이제 안 그거밖에 안 적혔잖아요.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보다 보니까 뭐 가방 얼마고 뭐 목걸이 얼마고 있는데 금거북이 그 5돈짜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적혀 있고 그걸로 기소됐다는 게 너무 우리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고속도로 꺾은 거라든지 캄보디아 ODA라든지 뭐 양평 공흥지구라든지 아직까지도 그리고 삼부토건만 해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덩어리들만 생각해보면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기소는 3억 얼마 가지고 했다? 여기에 이제 성이 안 차요. 제가 이 자리에서 김건희가 화장실 문 닫고 웃을 것 같다. 이 자리에서 했던 말 그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무슨 방크리프인지 나발인지 그런 거 우리가 시청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뭐 명품 가방 금보급이 이러는데
성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음.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국정농단이거든요. 예. 명태균 게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3부터금 하나도 찾아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 3억 그 발견하면 뭐 합니까? 가십성으로는 뭐 그러니까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기에는. 김건희를 봐줬던 검찰을 수사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뭐 그 황제 출장 조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이게 뭐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우리가 예상은 했었으나 검찰에 대한 터치를 거의 못 하고 있다가 말미에 이원석, 이창수 등을 불렀는데 안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260억의 예산을 6개월 동안 쓴 거예요. 엄청난 돈을 쓴 수사입니다. 내란 특검은 104억을 썼고요. 김건희 특검도 70몇 억을 썼어요. 야,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수사팀 안에서의 수사방해가 있었잖아요. 예. 뭐 김건희 특검 팀은 항명했었죠. 그리고 내란 특검 팀은 뭐 넥타이 상복 예.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그 김현정 의원이 자기가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그 웰바이오텍 관련된 제보하러 딱 들어갔더니 남부지검에서 문계동 검사가 그 자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인물이다. 예, 김규현 변호사가 열심히 다 제보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종호 변호인이었던 그 공수처 검사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만약에 이러면 또 미진하면 또 3차 하고 또 이게 다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생도 어려운데 계속 특검에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똑바로 일하게 해야 된다 특검 팀이. 왜냐면요, 김건희 관련해서 건들은 모르겠어요.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의혹을 가지고 있었거나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특검이 확인해줬다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더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검사들이 봐주거나 검사들이 수사 방해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특검이 출발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못한다. 얘들이 의혹이 한가득이다. 그러니 특별한 검사가 필요해서 특별 검사를 만들어갖고 이것으로 이 법으로 하자. 였는데 시간 다 지나고 나왔는데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못해서 특별 검사를 만드는 건데요. 예. 근데 여태까지의 특별 검사들을 보면은 검사가 못한 이유가 이게 위에 권력자가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네. 경우에 특별 검사를 두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특별 검사를 뽑긴 하는 특검 한 명이잖아요. 그 특검이 결국 누구 데리고 수사를 합니까? 검사들 파견 받아가지고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차이는 평소에 그냥 검찰청에 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검사들을 특검 밑으로 불러다 놓고 너네 수사를 해 괜찮아 해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했었어요. 과거에 검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진실이 밝혀지고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파견온 검사들이 특검이 해 하는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반항까지 해요. 이런 게 문제여가지고 이제는 그 수사하는 검사들 자체를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오고 맞아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카르텔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윤석열이나 그 수사 대상자 이창수나 신무정 이런 사람들이 원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초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을 너무 잘해요. 거기다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상당히 무르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선진적이어서 그런 건지 예. 몰라도 그 박정희 정권 때 뭐 강남 개발할 때 그 비리를 저질렀던 공무원들을 만약에 전두환 정권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어디 일단 대공분실로 끌고 그죠. 가겠죠. 남산 이런 데로 네.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창수 신무정 맘 같아서는 남산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그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래 지금 뭐 물이라는 거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어쨌든 될 거잖아요. 한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고 예. 정말 너가 유죄로 기소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수사할 거야. 너 계속 열추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3대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예 지금 뭐 리스트가 돼 있었지만 빠진 부분이 있고 저기서 정리한 부분이 있고 약간 뭐 긴가민가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 이걸 쭉 이 리스트업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일단 정하는 게 2차 종합특검의 가장 우선 임무일 것 같아요. 그 수사하는 누가 수사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떤 우리가 임무를 줄 것인가를 갖다 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언제든지 정해진 기관과 뭔가 뭐 물리적인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최대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가장 미진한 부분을 갖다 들춰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줘야 된다. 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다 붙여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건 또 그때 가면 또 이제 3차 특검 해야 된다고 얘기 나올 선택과 수 집중이 있거든요.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도로 나오는 게 그 고속도로 노선 관련해서 뭐 JTBC 보도는 그 IC가 아닌 JC로 하니까 여사가 화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직원들끼리 나눴던 녹취가 있다. IC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그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아무튼 지금 취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게 확인됐던 것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을 그리고 이 검사 조직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억 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특검이라고 보였던 게 지난 박근혜 최순실 때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 등이 뭘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최순실을 어떻게 처단했는가 박근혜를 어떻게 처단했는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 검사 조직들이 저항하지 않았겠죠. 막 서로 그 방향으로 달려갔겠죠. 열심히 했죠. 경제 공동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다 따라 넣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에겐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